다시 폈어요. 기권과 지구의 온도. 앞에 잠깐 볼까요? 아무튼 여기는 이제 지구과학 분야 중에서 뭐 대기 이런 분야이고요. 날씨랑 관계가 많고 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뭐 구름이 어떻게 생기냐 뭐 이런 거 알아볼 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아무튼 지구과학 분야 중에 하나고, 지구과학이 이제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 외권으로 되어 있는데 생물권을 제외하고는 다 지구과학 분야에서 배우는 거고요. 생물권은 뭐 생명과학에서 배우면 되니까. 날씨에 요소들이 있는데 공기 중에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는 정도를 이제 습도라고 하는 거고, 습도라고 하는 거고요. 공기가 이동하는 것은 이제 공기가 이동하는 것, 뭐 바람이라고 하면 되나? 바람이라고 하면 되네. 근데 이 이동이 수평적인 이동이 있고 이제 수직적인 이동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바람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과정이니까 주로 수평적인 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기 무게 때문에 생기는 공기 압력, 이거는 이제 기압이 되겠죠. 이런 거를 날씨의 요소다라고 한다. 날씨 요소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날씨 현상, 이거는 이제 이슬이 맺히는 거네요, 그죠? 수증기가 응결하여 차가운 표면에 이슬이 맺히죠. 근데 왜 차가운 표면에 이슬이 맺히냐 뭐 이런 거야. 뭐 그런 거 왜 그렇게 되냐 이런 거 배우는 거고, 수증기가 응결하는데 또 왜 응결이 되냐. 근데 뭐 온도가 낮아지면 응결하는 거긴 하죠.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살펴볼 거고, 지표면 가까이에 떠 있는 것은 안개라고 하고요. 안개나 구름이나 사실은 그 상태는 똑같아요. 만약에 내가 구름이 올라가 있다, 그럼 이렇게 있는 거야. 요런 거 안에 이제 있는 거, 사람이. 근데 위치가 다르죠, 위치가. 높은 하늘에서 응결하여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로 떠 있는 것은 구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왜 높은 하늘에 왜 생기냐, 구름이. 뭐 그런 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왜 구름이 높은 하늘에 생길까? 근데 구름으로 그냥 떠가도 되는데 어떤 때 되면 막 내려요. 또 그거 어쩌다가 내리나, 그런 거 배우는 거고요. 떨어지다가 녹으면 이제 비가 되는 거고, 얼음 알갱이로 떠 있는 부분은 중위도 지방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얼음 알갱이로 떠 있고, 여기 남부 저위도 지방에는 물방울로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도 좀 알아볼 거고, 구름 속에 얼음 알갱이가 그냥 떨어지면 겨울철에는 녹지 않고 그냥 떨어지겠죠. 그럼 이제 눈이 내리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배운 걸 좀 더 확장적으로 이제 알아갈 거예요. 기권과 지구의 기온. 기권은 대기권이라고도 하고, 지표면에서 1000km 높이까지를 우리가 기권이라고 봅니다. 기권은 약 1000km까지. 근데 지구가 6400km거든요, 반지름이. 기권 한 요정도 될까요? 두께로 치자면. 한 6분의 1은 될 테니까. 한 요정도 기권이라고 보는데, 실제로는 한 30km 정도의 대부분의 공기가 있어요. 그래서 기권은 사실 되게 얇아요. 여기까지로 이제 그냥 보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그 지구 중력이 영향을 어느 정도 주는 거죠. 1000km는 꽤 높은 건데, 뭐 우주정거장 이런 거는 한 400km 정도 떠 있어요. 400km 정도. 우주정거장에 여기에 떠 있는데, 이제 기권은 여기에 되게 조금밖에 없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은 되게 높게 보이지만 실제로 공기가 있는 층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의 이 그 기권에 영향을 인간의 활동으로 영향을 줘요. 기권이 1000km까지니까 뭐 엄청 많은 것다 싶지만 인간의 활동으로 이 지구 온난화 일으킬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이제 이 기권을 보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대기를 이루는 기체는 지표면 부근에 더 많이 모여 있죠. 이게 중력 때문에 그렇고, 중력 때문에 더 가까이 많고. 대기는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기의 조성 B, 부피비인데 이거는 질량비가 아니고 질소가 78%가 있고 산소가 21%가 있고 아르곤이 이제 0.93%, 이산화탄소 0.03%밖에 없지만 여기서 좀 올라갔더니만 이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 없는데. 예.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여기서 좀 농도가 진해지니까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기권을 층상 구조로 이제 구분하는데, 자, 구분 기준은 높이에 따른 기온의 변화입니다. 이런 거는 문장은 외우셔야 됩니다.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다 이거는 측정해 본 거야. 이렇게 온도계를 매달고 이렇게 띄어요. 헬륨 풍선 같은 거 띄웁니다. 그러면은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지다가 한 11km까지는 떨어지다가 다시 좀 올라가, 이렇게 한 50km까지. 그러다가 한 50km 높이 더 올라가면 한 80km 높이까지는 떨어져 또. 그러다가 80km 이상 되면은 이제 올라가요. 그래서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합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데까지는 이제 대륙, 올라가는 곳은 이제 성층권, 근데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중간권. 80km 이상이 되면 열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왜 저런 일이 발생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높이 올라가면 사실 온도가 낮아지는 게 정상이야.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지표면이 데워졌을 거 아니야, 여기가. 따뜻한 곳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이 지구 복사선이 적게 도달해서 높이 올라가면 온도가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면 온도가 낮아지잖아. 근데 갑자기 왜 올라가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지구에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그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구나. 자, 그러니까 지표면에서 11km까지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해. 근데 그 원인은 뭐냐? 높이 올라갈수록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합니다.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뭐 이해가시죠? 달궈진 후라이팬 가까이 있으면 뜨거운데 그 달궈진 곳에서 멀어지면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 요 구간에서는 현상이 대류가 잘 일어나요. 대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는 대류가 잘 일어나는데 왜 그러냐면 온도가 예를 들어서 높은 공기가 아래층에 있죠. 온도가 높은 공기가 아래층에 있잖아. 근데 온도가 높은 애는 밀도가 낮아요. 밀도가 낮으니까 얘가 올라가게 되죠. 원래 높은 공기가. 근데 온도가 낮은 공기가 위에 있죠. 온도가 낮은 공기는 더 밀도가 커. 그러면 얘가 하강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대류가 일어납니다. 근데 대류가 일어나는데 상승하는 공기에서 구름이 생기는 거야. 구름이 왜 생기는지 이제 나중에 배우는데, 상승하는 이런 공기가 있으면 구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생기고 거기서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니까 대류 현상이 있으면서 뭐도 있냐? 기상 현상이 있다. 대류가 일어나면서 기상 현상이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수증기도 많기 때문에 11km까지는 수증기도 많기 때문에 기상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기가 모여 있다. 이게 대륙권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대륙권과 성층권의 그 사이를 대륙권 계면이라고 해요. 요 대륙권 계면은 이제 아래층에 있는 거를 이름이 따는 거예요. 대륙권 계면이라고 합니다. 자, 11에서 50km까지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하는데, 상승하는 이유가 오존층이 있어요. 오존층이 20에서 30km 높이에 오존층이 존재합니다. 여기 한 20에서 한 30km 사이에. 근데 오존층의 역할은 자외선 흡수하거든요. 자외선 흡수하는 거는 그 에너지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온도가 올라갔다가 가는데, 그렇게 되면 온도가 낮은 공기가 아래층에 있고 온도가 높은 공기가 위층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안정한 거예요. 원래 온도가 낮은 애가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그 대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 기온 분포 때문에 그런 거죠.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 대기가 안정하고. 그러면 여기에는 구름이 없어요. 멀리 뭐 외국에 나가거나 이럴 때는 구름 위를 지나가요, 비행기가. 그러니까 그 공항에만 그 뭐 폭풍이 불거나 이러지 않으면 돼. 그냥 뭐 태평양 상공에 뭐 태풍이 불어도 그냥 위로 지나가면 돼. 왜냐면 이 성층권은 그 구름이 없기 때문에 그 위로 갑니다. 그리고 장거리 비행기 항로로 이용된다, 성층권이.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성층권 계면을 지나면 이제 중간권인데 50에서 80km 높이고요. 기온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하는데, 이제는 오존층에서도 좀 멀어진 거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이 원인은 똑같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적게 받기 때문이다. 이게 원인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온도가 낮은 애가 위에 있고, 온도가 낮은 애가 위에 있는 거죠, 지금. 온도가 높은 애가 아래쪽에 있으면 대류가 있습니다. 대류가 일어나. 그런데 수증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아요. 수증기가 이제 공기가 거의 희박합니다, 여기는. 근데 열권보다는 공기가 좀 있어, 그래도. 그래서 유성이 관측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열권에서는 공기가 거의 없으니까 뭐 공기랑 마찰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좀 떨어지다가 중간권 정도에 진입을 하면은 이제 막 타는 거예요, 이렇게. 유성이 관측되기도 한다. 물론 이제 덩어리가 크면은 뭐 지표면까지 도착할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 이제 작은 먼지나 돌멩이나 이런 애들은 그냥 중간권에서 타버려요. 중간권 계면에서 최저 온도가 나타난다. 여기가 제일 온도가 낮다 이거죠. 여기가 거의 한 마이너스 한 80도씨 정도, 뭐 요 정도 최저 온도가 나타난다. 근데 중간권 이상이 되면 열권인데, 열권은 왜 온도가 상승하냐? 책에는 이렇게 써있긴 해요. 태양 에너지에 의해 직접 가열되기 때문에. 책에는 이렇게 써있는데, 이게 공기가 희박해가지고 그러기도 해요, 사실. 공기가 희박하니까 데워져야 할 애들이 조금밖에 없어. 그럼 에너지는 많은데 공기는 희박해. 그럼 온도는 높아져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얘가 희박해지기 때문에 좀 더 온도는 높은데 전체적인 에너지가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워져야 할 애들이 적기 때문에 온도는 높아지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 책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태양 에너지에 의해 직접 가열되기 때문이다. 뭐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사실은 여기가 태양이랑 더 가까우니까 더 온도가 높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 별로 차이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뭐 중간권하고 열권하고 뭐 태양하고의 거리가 더 가깝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고 오로라가 나타난다. 오로라는 태양에서 방출되는 전기를 띤 입자가 지구의 대기랑 충돌하면서, 이게 일종의 플라즈마 상태 같은 거거든요. 공기 입자와 충돌하면서 빛을 내는 현상이다. 근데 이 전기를 띤 입자가 고위도 지방으로, 극지방으로
주로 이동을 해요. 극지방으로. 왜냐면 얘네들이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극에 더 쏠려갑니다. 극쪽으로. 그래서 극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런 전기를 띤 입자들이. 그래서 오로라가 극지방에 주로 생기는 거예요. 네. 여기 더 세기 때문에, 자기장이 더 세기 때문에. 아무튼 10권에서 이제 오로라가 나타나고, 인공위성 궤도로 이용됩니다. 인공위성이 엄청 멀리 있지 않아요. 지구랑 통신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10권 정도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층권이 만약에 없다. 오존층이 없다. 성층권이 없다. 성층권이 없는 건 아니지. 하여튼 오존층이 없다. 라고 하면 한 80km까지는 중간권 계면이죠. 거기까지는 온도가 쭉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다른 행성들, 화성이나 이런 데는 이런 식의 온도 분포가 됩니다. 여기는 산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산소가 많아야지 오존층이 생기거든요. 오존층이 생기는 이유는 산소가 많아서 그래. 산소가 자외선 흡수해서 오존이 돼요. 반대 과정도 일어나고. 그래서 하여튼 산소가 많아야지 오존층이 생기는 건데, 지구에는 산소가 많죠. 거의 한 30억 년 동안의 엽록체를 가진 그런 세포들이 광합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지구에 산소가 많죠. 그래서 만약에 오존층이 없으면은 이렇게 두 개 층으로 분리가 되는 겁니다. 다행히 지금 우리 오존층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대기 중에 수증기는 꼭 그게 있어야지 기상현상 나타나는 거고, 대류권에는 대류도 있고 기상현상도 있고, 성층권은 둘 다 없고, 10권도. 중간권은 대류는 있는데 기상현상 없는 이유가 중간권에 수증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증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네모칸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를 주자니까 기권이라고 써야겠죠. 세 글자면 대기권 쓰시고, 기권의 구분 기준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이고요. 대류가 활발하고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층은 대류권, 대기가 안정하고 오존층이 존재하는 층은 성층권, 대류가 잘 일어나고 유성이 관측되는 층은 중간권, 공기가 매우 희박하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다. 10권이고요. 높이 20에서 30km 구간에 존재하며 자외선 흡수하는 층은 오존층이라고 합니다. 오존층은 성층권 안에 있는 거야. 오존층은 성층권 안에 있는 거예요. 1에서 5번까지 풀어보시고요. 대기는 지표에서 희박해도 존재는 1000km까지 분포하는 거고요. 대기를 이루는 기체는 지표면 부근에 더 많이, 지표 부근에 더 많이 모여 있고, 대기는 여러 가지 기체,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고요. 자, 지구 대기는 모모와 모모가 대부분, 질소가 78%, 산소가 21%, 나머지 1% 중에 이제 아르곤과 이산화탄소 이런 게 차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각 층의 이름을 쓰시고 밑에서부터네요. 간은 여기다 쓸까요? 대류권, 남은 성층권, 단은 중간권, 10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류가 잘 일어나는 층을 모두 골라라. 가와 반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층입니다. 기온이 낮아지는 층.
대기가 안정한 층은 나와 랍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올라가는 층이에요. 기상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가만 일어나고요. 오존층이 존재하는 층은 성층권 나옵니다. 자, 대륙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지표에서 방출된 에너지를 적게 받아서 온도가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지죠, 그렇죠? 근데 이건 중간권도 그렇습니다. 성층권은 오존층에서 자외선 흡수하기 때문에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올라가고요. 열권은 태양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대류가 일어나고 유성이 관측된다. 뭐 여기만 읽으면 대륙권 이렇게 연결할지도 모르겠지만 뒤에도 읽으시고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연결해 하셔야 되고, 자, 수증기가 존재하고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대륙권. 오로라가 나타나고 인공위성 궤도로 이용된다. 열권. 오존층이 존재하고 장거리 비행기 항로로 이용된다. 성층권. 기권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에 따라 4개 층으로 구분하고, 공기 대부분이 모여있는 층은 대륙권이에요. 대륙권. 11km 밖에 안 돼도 거기 대부분 모여 있습니다. 어느 권계면에서 최저 기온이 나타난다. 중간 권계면입니다. 중간 권계면에서 최저 기온 한 마이너스 80에서 100도씨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관계된 문제를 먼저 풀고 할게요. 54쪽에서 1번에서 7번까지만 먼저 하고요. 자, 기권에 대한 설명. 높이에 따라 기온 분포가 일정한 거 아니고, 열권에 모여있는 거 아니고, 질소, 산소만 있는 거 아니고, 수증기는 기상현상 일으키는 거 맞고요. 높이는 1000km까지 구간을 말하는 거고. 4번. 자, 대류가 잘 일어나는 층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층, A랑 C입니다. 대륙권, 중간권. 그 다음에 A가 밑에서부터네. 대륙권에 수증기 많고요. B는 높이 올라갈수록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많이 받아 기온이 높아진다. 기온이 높아지는 것까지는 맞는데 요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외선 흡수해서 그렇죠. C층에서는 대류가 일어나지만 기상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맞네요. 3번이 답이고. 자, D층에서 대기가 안정하여, 그거는 이제 성층권이니까 B고, 장거리 비행기 항로로 이용되는 곳은 D는 오존층의 태양으로 오는 자외선 흡수다. 이건 아니죠? 이것도 이제 B죠. B. 성층권이죠. 자, 기권의 층상 구조에 대한 설명. 중간권은 오로라가 잘 나타난다. 10권이고, 중간권의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틀렸고, 10권 공기가 희박하고 밤과 낮의 기온차가 매우 크다. 맞죠?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층이 대륙권과 중간권이고, 기권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기준으로 4개의 층으로 구분이 됩니다. 답은 3번. 5번의 기권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는 층은,
높이 올라가서 기온 높아지는 건 열권이나 성층권이고요. 예, 대류가 잘 일어나지 않는데 오존층이 있네요. 오존층이 있는 층은 성층권. 4번 답이고. 자, 오존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근데 이거를 지표에서부터 가까운 것 순서대로 나열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성층권이고 반응은 인공위성 궤도는 10건이고요. 10건. 눈비 기상현상은 대륙권. 그 다음에 유성이 관측되는 곳, 뭐 이런 곳은 이제 중간권. 다가라라. 4번 답이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성층권이 없다면은, 미안. 오존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상되는 기온 변화는 중간권 계면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3번처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다시 앞으로 가서 50쪽에 지구 복사 평형과 지구 온난화. 지구가 평균 기온은 그래도 유지가 돼요. 약간씩 높아지고는 있어도 그래도 이제 평균적으로는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 복사 평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탐구 실험을 먼저 볼까요? 탐구 A에 52쪽에 보시면 이 알루미늄 컵인데 검은색으로 색칠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적외선 같은 걸 잘 흡수하도록. 그 다음에 이제 적외선 등을 켰어. 얘가 이제 가열이 되겠죠? 계속 켜놓으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느냐? 안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가다가 더 이상 안 올라가. 왜 그러냐면 얘가 온도가 높아지면 얘가 방출하는 에너지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똑같으면은 그건 빵도냐 0도냐? 그건 아니고 그 온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뭐 나가는 게 더 많다. 그러면 온도가 떨어지는 거고. 들어오는 게 더 많다. 그럼 온도가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를 이제 복사 평형에 다다랐다.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지구도 태양에서 오는 빛과 나가는 그 에너지가 똑같아요. 그래서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거 똑같습니다.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으면 되는데, 근데 사실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도 복사 평형은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들어왔다가 나갈 때 그냥 휙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나가는 애가 여기 공기를 데우고 나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나가는 에너지를 흡수를 해요. 이산화탄소가. 그러니까 여기를 좀 따뜻하게 해주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거 양은 사실 똑같아요.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갈 때 데워주고 나가니까 지표에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온도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지구는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게 맞고, 근데 이게 만약에 더 가깝다, 이 적외선 등을 태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태양보다 더 가까운, 예를 들어서 금성이나 뭐 이런 데가 있다, 지구가 있고, 그럼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을 이루는 거예요. A 같은 경우에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복사 평형을 이루는 온도는 낮아지게 되어 있고, 자, 지구랑 비교했을 때 적외선 등은 태양, 알루미늄 컵은 지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왜 계속 높아지지 않냐? 시간이 지나면 알루미늄 컵이 흡수한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아져서 그런 거를 이제 복사 평형이라고, 복사 평형. 복사라고 하는 거는 열의 전달 방식이긴 한데, 그 물질의 그 도움 없이 직접적으로 열이 이동하는 걸 복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태양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오는 에너지.
하여튼 복사 평형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지구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계속 흡수하면서도 태양 평균 기온이 일정한 까닭은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건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해요. 지구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같아서, 그래서 또 뭘 이루고 있어? 복사 평형. 용어를 잘 아셔야 돼요.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알고 가세요? 네, 칸을 채워보시고 1번에서 3번까지 풀어보시고, 자, 컵 속의 공기의 온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높아진다. 계속이라는 말 때문에 틀린 거고요. 높아지다가 일정해지는 거고, 20분 이전에 컵의 에너지는 흡수하기만 한다. 아니에요. 이제 방출도 하는데 얘의 온도가 작으면 방출하는 값이 작아. 그 온도가 높아져야지 방출하는 값이 커지는 거거든요. 이거 틀렸고, 3번에 20분 이후 컵 속의 공기는 복사 평형을 이룬다. 그러네. 온도 변화가 없네요. 20분 이후 컵의 에너지 흡수량과 방출량은 같다. 맞고, 지구는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만큼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여 복사 평형을 이룬다. 맞고요. 자, 나와 같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는 복사 평형이라고 합니다. 복사 평형. 네, 나 구간의 온도 변화를 컵이 흡수하고 방출하는 에너지 양과 관련지어 서술하시오.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같은 거죠? 이렇게 쓰면 되죠? 같다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래서 앞에 다시 50쪽에, 자, 지구는 복사평형 이루고 있어요. 네, 복사평형이란 이제 그 온도가 유지가 되는데, 왜 유지되냐면 이제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와 나가는 복사 에너지가 같으니까. 자,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을 때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다. 자, 그래서 태양에서 지구에 도착하는 거를 100이라고 하면 30%는 오자마자 그냥 반사돼서 그냥 가요. 뭐 이렇게 하얀 구름이라던가, 아니면 뭐 얼음이라던가, 아니면 지표에서도 이렇게 반사되는 게 있어. 30%는 그냥 가, 왔다가 반사. 그리고 70%가 대기랑 지표에 흡수가 돼요. 대기에 흡수되는 건 20%, 지표에는 50%. 그러면 나가는 애도 다 합쳐가지고 7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30은 미리 갔으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100이죠, 그쵸? 근데 지구는 다행히 기권이 있어서 대기에 흡수됐다가 나가. 만약에 대기가 없잖아? 그럼 그냥 나가요. 그러면 엄청 추워요. 대기가 있어서 흡수됐다가 나가니까 복사평형을 이루면서도 따뜻해. 그런 걸 이제 온실효과라고. 온실효과는 원래 좋은 거예요. 온실효과는 지구 온난화가 나쁜 거고, 온실효과가 있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 이해 가시죠? 그쵸? 들어온 것만큼 나가야 돼. 100이 들어왔으면 30, 70 합쳐가지고 100 나가야 돼. 그래야지 복사평형 이루고 있는 거야. 흡수량과 방출량은 같다. 만약에 흡수량이 더 많으면 온도가 계속
상승해야 되고, 만약에 방출량이 많으면 계속 식어야 되고, 만약에 같으면 복사평형을 이루면서 온도가 일정하다. 자, 근데 온실효과가 중요한데, 온실효과는 지구에 그 대기가 있어. 근데 대기가 온실처럼, 온실 따뜻하잖아요. 온실처럼 지구 복사 에너지 일부를 흡수했다가 지표로 재방출한다. 그러니까 지표를 따뜻하게 데우고 나간다. 이게 재방출이야, 이게 지금. 그래서 온도가 높게, 봐봐, 유지라는 말이 중요해. 유지되는 현상. 높게 유지가 되면은 온실효과야, 온실효과. 그래서 지금 달하고 지구는 태양하고 거의 거리가 똑같은 거야, 사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거의 똑같은 거죠. 근데 달은 대기가 없기 때문에 평균 온도는 마이너스 18도씨밖에 안 돼. 물론 이제 뭐 햇빛을 쬐고 있는 부분은 온도가 높고, 햇빛을 안 쬐고 있는 그늘은 온도가 낮고 이러긴 한데,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8도씨면은 못 살아요. 왜냐면 얼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얼음 액체 상태의 물이 있어야 사는 거거든요, 생명체가. 그러니까 그냥 가까운 달만 해도 이래. 사실 달에 사는 거는 그건 엄청난 에너지 소모가 있을 거예요. 달에 마이너스 18도씨인데 원래 뭐 지금도 겨울에 마이너스 18도씨는 못 나가는데 바깥에 엄청난 에너지 소모가 있는 겁니다. 달에 무슨 기지를 건설하고 이런 거는 에너지가 많아야지 이제 진짜 뭐 핵융합 발전이 엄청 상용화되고 이러면은 이제 갈 수도 있을 거야. 에너지를 많이 쓸 수 있으면. 이게 쉬운 게 아니고, 자, 지구는 대기가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거든? 태양이랑, 태양하고 거리가. 근데 여기는 평균이 15도씨야. 야. 그래서 지구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고,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거죠, 생명체가. 그 이유가 뭐냐, 온실효과가 있어서, 온실효과. 온실효과는 나가는 그 지구 복사 에너지 중에 일부를 흡수한 다음에 지표로 재방출하는데,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가 따로 있어요. 뭐 수증기나 이산화탄소나 메테인 등. 근데 이산화탄소가 또 아예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적정량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예 없으면은 광합성도 못하지. 광합성 해야 되는데 식물들이 광합성 해야지 동물들이 식물 먹고 또 살죠. 이산화탄소가 적정량 있어야 되고, 온실효과도 일으키고. 그러니까 질소나 산소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별로 안 흡수하는 거예요. 사실 아예 안 흡수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 흡수하는 양이 적어요. 이게 적외선 흡수하는 거거든. 지구 복사 에너지는 적외선이야, 적외선. 적외선이고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 대부분이 가시광선이고 눈에 보이는데, 적외선을 흡수하는 기체가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이 있습니다. 자, 온실효과는 좋은 거다라는 거 아셔야 돼. 평균 기온을 높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온실효과가 강화되는 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거예요. 유지되는 게 아니라 높아지는 겁니다. 인간의 산업활동으로 인해서 화석연료를 엄청 태우니까 이산화탄소 양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ppm은 사실 되게 작은 단위긴 한데 270 ppm이었다가 산업화 이후 1850년대가 이제 그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이후에 석탄, 석유를 막 떼우니까 330 ppm까지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사실 인터넷 찾아보면 400 ppm이 넘었어요. 이거는 좀 옛날 데이터 같아요. 400 ppm 넘었습니다. 400 ppm을 넘었던 적이 없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지금도 이제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구의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는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되는 원인이 제일 크다. 그럼 어떻게 되냐? 빙하가 녹겠죠.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만년설이 감소하고, 그게 이제 바닷물이 될 테니까 흘러들어서 육지 면적 감소하고,
근데 인간들이 바닷가에 많이 살아요. 바닷가가 더 살기 좋거든요. 온도도 좀 일정하게 유지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들이 바닷가에 많아. 그런 데가 이제 침수가 일어날 수가 있고, 폭염이나 홍수나 가뭄 등, 어떤 데는 홍수가 나오고 어떤 데는 가뭄이 들고, 이렇게 기상이변이 생기는 거고, 농작물도 이제 생산량 감소할 수 있고요. 경충해 이런 것도 심해집니다. 생태계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요거를 이제 그 어떤 대책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 온실 기체 배출량을 줄여야 돼. 그래서 다 전기 자동차로 막 다 바꾸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나무도 심고 숲을 보존해야 되고, 광합성 해서 이산화탄소량 줄일 수 있으니까 쓰레기 줄이고 자원 재활용하고 에너지 절약해야 돼. 그러면은 나는 온실기체를 나는 방출 안 하냐? 내가 에너지를 펑펑 쓰면 그 에너지 만들기 위해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뭐 화력발전소 뭐 이런 게 돌아가면서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엘리베이터 같은 거 내 몸무게 정도 들어 올리기 위해서 내 몸무게 10배는 더 무거운 엘리베이터를 들어 올리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것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좀 적게 타고, 친환경 에너지 개발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제일 문제인데, 에너지를 화석연료 사용하는 에너지 말고, 뭐 태양에너지나 풍력발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늘려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지구의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 전체적으로는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지만 사실 위도별로는 불균형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태양 복사선이,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잖아. 일단 둥글다라는 게 문제인데, 뭐 문제라기보다는 둥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극지방에서는 그냥 빛이 그냥 지나쳐 가고요. 적도지방은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많아요. 이게 빨간 선이 태양 복사 에너지인데, 적도지방에는 많아. 근데 극지방에는 적어. 근데 지구 복사 에너지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쇠고수를 내가 여기만 달고 그러면은 여기에서만 복사선이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복사선 나가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지구 복사 에너지는 요런 그래프를 가져요. 그러면 진짜로 이 에너지가 남는 거야. 근데 이거를 그냥 냅두잖아. 그러면은 적도지방 온도가 날마다 올라가요. 해마다. 근데 온도가 높기는 높은데 해마다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남는 거를 이 모자라는 대로 이동을 시켜주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에너지가 과잉이다 하더라도 다른 데로 이동시켜주기 때문에 평형 상태는 유지가 되는데, 근데 그거를 해주는 애들이 이동해주는 애들이 해류나 대기 순환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온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요게 남는 것들을 모자라는 데로 이동시켜준다. 뭐 태풍이 분다던가 이런 거는 사실 위도별 복사 평형을 이루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으면 복사 평형이라고 하는 거야. 자, 지구는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과 지구 복사 에너지의 방출량이 같기 때문에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고, 대기가 지구 복사 에너지 일부를 흡수했다가 지표로 다시 방출하여 지구 평균 기온이 높게 유지되는 현상은 온실 효과가 됩니다. 자, 온실 효과가 강화되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은 지구 온난화예요. 자, 지구 온난화의 원인,
화석연료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화석연료는 석탄석유죠. 그거를 태우면 이산화탄소양, 온실기체이긴 한데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다. 자, 6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알죠? 복사평형 상태에서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에너지 양은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양하고 같아야지. 평형 상태니까 같다. 자, 복사평형 상태에서 물체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고, 자, 태양 복사에너지 도달한 걸 100이라고 했을 때 요게 지금 100 중에 70이 흡수가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나머지 30은 반사되는 거고요. 그래서 흡수되는 거는 이제 70이고 반사되는 게 30이고 반사되는 거 30이고, 근데 여기 방출하는 거는 흡수됐던 애들이 방출되는 거니까 70이고요. 이해가시죠? 자, 지구는 뭐뭐가 있어서 대기, 공기나 대기가 있어서 온실 효과가 일어나므로 무엇의 온도에서 복사평형을 이루어 평균 온도가 높다. 달보다 높은 쓰면 될 것 같은데. 달보다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을 이룬다. 온실기체가 아닌 거, 요거는 외우실 수밖에 없어. 산소, 질소는 온실기체는 아니에요. 뭐 요게 이제 사실 대칭으로 있어서 뭐 그런 거긴 한데요. 뭐 요게 적외선 흡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긴, 그래서 그래. 어찌됐건 이건 그냥 외우시고, 요 세 개는 온실기체다. 온실 효과가 잘 일어나는 기체다. 온실기체가 되려면은 뭐 해야 되냐면 요런 애들이 적외선을 흡수할 수 있어야 돼요. 적외선 흡수해서 그렇습니다. 온실 효과가 약화되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이 아니라 강화돼서, X, 최근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하면서 지구온난화가 나타난 거고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며 지구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거죠.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해수면은 대체로 낮아졌을 것이다. 아니지, 높아지는 거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